필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역사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사 힐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거나 반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 힐링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런 개명천지에 역사 힐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이 근현대사가 완전히 오염날조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학을 무슨 혁명이라고 해서 무슨 유가족들을 명예회복한다고 서류를 내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아주 좀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동학이 그 당시에는 일본에 저항을 하는 반일 세력이었고, 그리고 봉건 세력에 저항을 하는 반봉건 세력이었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세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은 일진회라는 것을 만드는 핵심 몸통 역할을 했다. 동학이 혁명이면 그러면은 일진회 활동을 통해서 친일 매국 활동을 한 것도 그러면 혁명이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힐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주 휩쓸었던 이 공산화 쓰나미를 누가 막아냈느냐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이 공산화 쓰나미가 뭐야? 이거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면 아주 명쾌하게 아마 생각들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점령을 한 지역이 모조리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건 다 이제 소련 본토고, 이쪽에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탄자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공산화됐고요. 몽고 공산화됐고, 중국 공산화됐고, 인도 차이나반도 공산화됐고, 그 공산화의 물결이 38선 이북에 소련이 점령을 했던 북한 지역까지 완전히 쓰나미처럼 공산화가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로 요 38선 부근 휴전선에서 이 공산화 쓰나미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덕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든 폭동을 일으키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공산혁명이란 뭐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비타협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를 공산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먼저 공산당을 조직을 해서 당주위에 대중을 끌어들인 다음에 결정적 시기를 택해서 상대를 파괴를 합니다. 공산혁명 과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반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뺏겨, 직업 뺏겨,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이 킬링필드에 있는 이 해골을 보면서 우리는 처절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고 끔찍하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전율케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입니다. 바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즘에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무슨 뭐 여순 11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얘기도. 이런 것이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바로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들이 이 반란에 저항하는 경찰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바로 목에다가 밧줄을 건 다음에 그 밧줄을 차에다가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포장도로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끌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죽이는 잔인한 처형 방법은 여수순천에 있는 공산당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써먹은 수법이고, 레닌과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써먹은 수법 그대로입니다. 그것들을 아주 교범처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지배계급들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죠.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야 되고, 폭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고 다치는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폭력과 피의 재단 위에 서 있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되고,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20세기 공산당 정권의 박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소련 2천만 명, 중국 8천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끔찍하죠.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해방 후에 세웠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남한 땅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참으로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공산당의 테러 전술의 핵심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협박, 공갈, 납치, 살인, 기타 무자비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적과 그 동조자들의 투지를 꺾거나 약화시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냐? 공산주의란 것은 뭐 민중해방,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속임수로 싹 위장을 합니다. 대중들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교묘하게 이중적인 구조로 숨겨놨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쓰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흔히 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천부적인 인권,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공산당이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뭐 위장전술, 언어의 혼란전술, 이런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의 본질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된 속임수 체계다.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 장악을 위해서 폭력과 선전선동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한 분이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거죠. 이건 지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23년 3월에, 자, 1923년이면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년 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논문을 발표를 해서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 옳은데 이러이러한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위험하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뭐 인류가 패망한다. 라고 경고등을 켠 분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야말로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유토피아라고 전부 공산주의에 미쳐가지고 미와 찬양하고 있을 그 무렵의 일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악마적인 논리를 꿰뚫어 보고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논문 형태로 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쓴 분이 바로 이승만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당대 최고의 이론적인 기반과 승리의 비법을 보유한 이승만이었기에 반공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 때 뭐 군인을 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경찰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유엔을 설득을 하고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해내가지고 우리가 6.25를 막아냈고 그리고 이 전쟁을 휴전으로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 미국을 붙잡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해서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공산화 물결을 휴전선에서 막아낸 분이 바로 이승만이기에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분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제가 지난 시간에 김구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승만의 사람을 뭐 우상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승만이라는 분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수많은 일들을 해내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분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레닌 동상인데요. 이게 이제 소련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기뻐 날뛰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주자가였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였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88 서울 올림픽이 공산주의 종주국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1923년이니까 공산주의를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념을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공산주의가 탄생을 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지 불과 3, 4년 후에 야 니네들 망할 거야 이놈들아 하고 아주 예언에 찬 확신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승만의 공산주의 비판은 60년이 더 지나서 고르바초프 시절에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밑전할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다 바꿉니다. 뭐 민족, 민주, 뭐 해방이라나 뭐라나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장난들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를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 러시아에서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3, 4년 후에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인터넷에 가서 치시면 전문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산당의 당부당.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공산주의가 아주 그 부당한 점으로 요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자본가를 없애자, 지식계급을 없애자,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사상도 다 없애야 한다라는 국가소멸론이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필멸한다라는 것을 1923년에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 아메리카, 여기 미국에서는 You break law, 법이 뭐 당신을 무너뜨린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Law breaks you, 법이 너를 망가뜨린다. 이런 포스터가 다 있습니다. 예. 바로 이 1923년에 이런 예언과 같은 논문을 써냈기에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분의 이 반공정신을 높이 사는 거죠. 또 2년 후에 1925년 7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논문은 23년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학문적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비판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세상에 큰 복리를 끼칠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 이 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냐? 이것이 복이 될지 해가 될지 누가 아느냐? 아직 실험도 안 해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것저것 시험하다가 이게 아니면은 그 폐기 처분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험하다가 실패하면은 큰일 나니까 이런 거 함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급히 할 것은 먼저 남들이 다 시험을 치러서 이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인류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 다 확실히 밝혀진 다음에 그때 가도 늦지 않는데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의 환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아주 부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논문을 1925년 7월호에 실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이면은 어떤 때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이 지식인, 예술인, 전문가, 학자, 언론인들이 이 공산주의 러시아가 막 새로운 인류의 낙원이구나 해가지고 다 미쳐 날뛰면서 월터 두란티 같은 이런 세계적인 언론인들은 뭐 그냥 막 공산주의를 미화 찬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바로 이 무렵에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오인방이라는 이 영국에서 최고 지성인들의 그 귀족의 자제들이 공산주의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소련의 간첩으로 일을 하는 이런 미추광이 같은 일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절에 이승만이라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은 허허허 공산주의 망할 거야.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 우리 반공해야 돼. 라고 주장한 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탄생의 역사적인 의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반공을 가장 체계적으로 성공을 해서 일궈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동유럽이 다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다 공산화되고 인도 차이나 반도 다 공산화될 때 대한민국만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공산 게릴라들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슨 뭐 국군 경찰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북한에서 월남을 한 청년들까지 규합을 해가지고 공산당하고 피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다라는 그야말로 크나큰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심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냈기에 우리가 방공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물결을 휴전선에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분을 그야말로 뭐 이승만은 독재를 하고 뭐를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뭐 이런 그 이승만에 대해서 온갖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뭐 100년 전쟁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국 시기에는, 건국 시기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것은 평화난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같은 이런 지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들의 비현실적이고 무지몽매한 주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세계에서 전체주의와 대치해서 방어의 제1선에 서 있는 어느 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미국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민주국가들 예컨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합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국 같은 정말 이 혼란기에는 아무리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은 마키아벨리입니다. 우리가 건국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을 만들고 군대를 창설하고 경찰을 조직해서 그 득실거리는 이 공산주의자라고 싸워가면서 나라를 일으켜서 오늘과 같은 이 번영의 초석을 만든 이 사람을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버트 다할 같은 이런 아주 석학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그냥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에게 갖다가 이식을 시키기만 하면 저절로 민주주의의 싹이 트고 번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왜 이럴까? 오랜 연구 끝에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꽃을 피우려면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정도의 물적인 기반, 아마 보통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탄탄하게 존재를 해야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에 오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 정권을 교체하던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 대항쟁이라고 그래서 6월 10일 항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29 선언 이런 걸 통해서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시기와 로버트 다일 같은 학자가 주장을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시기는 아니 물적 기반도 없고 중산층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민주시민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안 한다고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승만 시대야말로 정말 공산세력과 국가전망을 놓고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공산주의를 찍어 누르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정신이 없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 분에게 너 서구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완벽한 민주주의를 왜 안 했어? 그러니 너는 독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대한 지적인 사기이자 그야말로 인격 살인이다 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공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 없는 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칼 없는 내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념과 확신으로 우리가 싸우려면 우선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저 사람들의 사기극을 맞받아칠 수 있는 지적인 무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적인 무기를 가지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TV 열심히 시청해 주십시오. 애국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필수!